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하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에는 도심을 가로질러 순천만으로 향하는 1급수의 맑은 물, 동천이 흐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순천은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넓고 푸른 자연의 땅이죠.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올해 순천은 그야말로 축제 도시가 됩니다. 4월부터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은 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도시로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7개월 동안 열리는 싱그러운 축제를 저 정원 알림이가 여러분께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또 함께 즐겨볼까 합니다. 우선 이 아름다운 동천을 따라서 박람회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천의 푸른 물줄기가 바다로 흘러가다 잠시 숨을 고르는 곳.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동천과 저류지를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하는 그린 아일랜드에서 정원박람회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2013년) 10년 전 정원박람회가 순천만 보존을 위한 에코벨트의 의미였다면 올해 다시 열리는 2023 정원박람회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질을 생태적으로 바꾸는 실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 정원박람회를 기억하시나요? 도시의 확장을 막아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열린 정원박람회는 약 4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순천을 정원의 도시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정원박람회는 국가정원과 순천만, 도심까지 연결된 193헥타르의 넓은 공간에서 펼쳐지는데요. 기후위기의 시대에 미래도시, 정원도시의 모델을 제시하는 생태 환경 박람회가 될 겁니다. 차가 달리던 아스팔트에 잔디길을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엔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정원 박람회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맨발로 어디를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인데 발이 땅에 닿아 있으니까 뭔가 자연과 호흡하는 기분? 너무 좋은데요? 맨발로 걸으며 대지의 기운을 받아안는 어신길 체험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새들의 온화한 터전인 동천의 생태를 눈에 담아보는 시간.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때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는지를 순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삶이 되고 문화가 되는 박람회.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될 정원박람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이로운 자연의 빛깔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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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이 결과물을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모양을 좀 갖춰가는 모습이 그렇죠. 기대가 엄청 돼요. 그렇죠. 지금 살짝 먼저 좀 보여주세요. 저도 사실 얼른 보여주고 싶어요. 네. 몇 군데는 안내해 드릴게요. 좋은데요? 네, 한번 가보시죠. 저쪽. 네, 가시죠. 네, 갑시다. 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정원. 농경지를 활용한 압도적인 규모의 경관정원. 정원에서 보내는 낭만적인 하룻밤까지. 정원박람회는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겁니다. 여긴 뭐예요? 오! 멋지죠? 너무 멋진 공간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차도 한 잔 제가 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봄날의 기운을 담은 향긋한 쑥차와 함께 정원 속 힐링을 만끽해 보는데요.
정원 박람회가 시작되면 누구든 누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여기서 하루를 묵을 수 있는 이 가든 스테이라고요. 세계적으로 정원이 다 낮에 와서 보고 그냥 저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머무르게 하는 곳이에요. 또 주변도 다 나무 숲속에 이렇게 둘러싸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쉴란게예요. 쉴란게? 약간 이거 어감이 외국어 같은데요? 맞아요. 란게는 길게 그런 뜻이고 쉴란게를 쉴은 우리말이에요. 쉰다는 때 쉴, 란게, 길게 쉰다. 박람회 시작하면 저도 한번 꼭 하루는 진짜 묵고 갈게요. 그냥은 안 돼요. 이게 3월 10일부터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으로 이제 모집을 그래요? 할 거거든요. 아마 한 5분 정도면 다 마감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람 설정 해놓고 꼭 그러셔야 돼요.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가든 스테이처럼 세계 최초, 순천이 최초인 것이 또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 시설인 저류지 이런 게 정원으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돌아온 것도 처음이고 배를 타고 정원을 보는 것도 우리가 처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도시지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골 마을들의 겨울 물소리 듣는 공간이 다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처음 이렇게 박람회장 안에, 정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차만 다니던 길들이 이 정원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처음 하는 거고요. 아니 얼마 전에는 또 이 바쁜 와중에 독일까지 다녀오셨어요. 독일은 우리가 이제 박람회의 이렇게 모티브를 얻은 곳이기도 하고 거기가 한 15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곳이거든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야, 어떻게 변했을까? 사실 정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진국이죠.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의 문제를 경험한 독일은 도심 속 정원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원 박람회를 통해 조성된 정원은 바람길을 만드는 도시숲 프로젝트로 연결됐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델을 제시했죠.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는 독일의 정원 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도시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고 사람을 위한 길이 늘어날수록 행복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요. 팔 년 전에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 박람회를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서 연방정부 승인을 얻은 다음에 조직기간 6년 동안 움직이면서 준비를 해요. 여유롭네요. 준비 시간이 여유롭고 확실히. 완성도가 높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많이 부럽고 그랬어요. 박람회 끝난 이후에 어떤 도시로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럽의 선진 도시들은 일단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이게 우리하고 다르고 또 동물들이 그 도시를 신뢰하는 관계가 우리 사는 모습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넓은 광장에서 이 장애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면서 또 자기들도 친구들과 마음대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마음대로 같이 뛰어노면서 전혀 색다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게 하는 도시.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미래형 도시들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줘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웰리스 도시로서의 가장 최고에 있는 도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도시가 될 거예요. 도시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문화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도시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이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순천에 오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맨발로. 맨발로 좋더라고요. 아까 해보니까. 건강까지 챙겨가고 여기서 재충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요즘 새로운 유행어가 있다고요. 순천하세요라는 네. 말이 있던데. 순천하세요 이 말씀은 순천을 따라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천으로 올라오세요. 우리는 순천은 지금까지 내려와야 되는 도시인데. 아니요. 순천이 생태에 대한 수도고 정원에 대한 수도이기 때문에 순천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천으로 올라오세요. 네. 아, 순천하세요. 순천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남은 시간 준비 잘 해주시고요. 또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놀러 오세요. 그리고 꼭 놀러 갈게요. 하늘이 내린 정원에서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 또 참여 속에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과 푸른 정원에서 만날 그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넓고 푸르른 정원. 그 속에서 싱그러운 미소가 연그는 날을 기대해 볼까요? 삼겹살 먹을 때 필수 쌈채소 깻잎. 흰쌀밥에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고요. 특유의 맛과 향은 어떤 재료와도 어우러지며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깻잎하면 금산 추부 깻잎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짜 향긋하다. 쌈을 입으로 넣었는데 이 깻잎 향이 막 코로 나와요. 와 진짜 그 정도로 향이 진해요. 인삼의 고장 금산의 또 하나의 보물 깻잎을 소개합니다. 와 진짜 추부에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하우스예요. 진짜 많다. 저 하우스 안에 깻잎이 있다는 거죠? 빨리 가봐야겠다. 우와. 온실 안은 온통 초록 물결로 넘실대는데요. 이게 바로 추부의 자랑 깻잎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중 무휴 깻잎 수확이 이루어지는데요. 따고 또 따도 쑥쑥 자라주니 농민들에게는 귀한 보물입니다. 금산하면 인삼, 그리고 또 금산 추부하면 깻잎으로 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추부 지역에 깻잎 생산량이 전국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내륙 지역인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오목한 이런 지역에서 기후 조건이 그 깻잎에 맞고 그런 부분들이 추부 깻잎 명품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추부 깻잎은 유난히 잎이 크고 두꺼운 데다 향기 또한 진한 게 특징입니다. 와, 향 진짜 좋다. 오, 와, 향 진짜 진해요. 아니 근데 오늘 느낀 건데요. 이거 뭔가 깻잎이 제 마음 하트 같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깻잎에 전달돼갖고 이게 우리 농심입니다. 원래 깻잎 그 모양이 하트 모양이 나야 되고 이 하트 모양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아니 딱 보기에도 오늘 하트 모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음을 담아서 저도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드릴게요. 밑에를 바짝 잡아주세요. 입을 따서 입을 겹쳐서 제껴주면 됩니다. 잎을 잡고 아래로 당겨주면 되는데요. 된 다음에 똑, 딱. 와, 근데 이거 똑딱 할 네. 때마다 이제 코를 자극하는 그 깻잎 향이 너무 좋은데요? 막 음식 생각나요 아침부터. 맛있겠죠? 딱, 와, 똑, 진짜 쉽다. 딱. 빨리 해야 돼요. 알았어요? 똑, 딱. 자, 1초에 하나씩. 똑, 딱. 에이, 조금 느리네. 똑, 딱. 우리 대표님 박치는 안 되시겠다. 깻잎 따다 보면. 노래 잘해요. 제가 오늘 100장 딸 테니까요. 노동요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할 수 있는 노래가 없습니다. 에이, 왜 그러실까? 한번 해주세요. 똑딱밖에 선생님. 못해요. 그럼 어디 가서 노래 잘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할게요. 제가 똑딱만 잘합니다. 빨리요. 똑딱. 빨리요. 똑딱. 유쾌한 농부님은 15년째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추부면에서 깻잎이 재배된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합니다. 저희 추부에 쌈채로 들어온 지는 한 60여 년 가까이 됐어요. 60년이요? 네. 근데 우와. 이제 단지화된 거는 지금 48년째입니다.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추부 깻잎이네요. 그래서 명품입니다. 2015년 전국 최초로 깻잎 특구로 지정된 이후 깻잎의 주산지로 거듭난 추부면. 이곳 추부면 일대에는 깻잎 장목방만 12개 2,600여 농가가 깻잎을 재배하며 작년 한 해 생산량이 9,0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저 사실 깻잎 한 장 좀 허투루 봤는데 와, 진짜 앞으로는 정말 간단히 먹어야겠어요. 저 깻잎 머리 싹 하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하트 하트. 수확을 마친 깻잎이 소비자를 만나기 전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곳 유통센터입니다. 와, 뭐야? 엄청 넓다. 농가에서 질 좋은 깻잎을 생산하면 이곳에서는 선별과 포장을 거쳐 유통까지 이뤄지는데요. 전국 각지로 나가는 만큼 들어오는 깻잎마다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제가 이렇게 흙게 봐도요. 뭔가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추부깻잎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구매하시는 소비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건품 과정을 철저히 준수해가지고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별 포장 라인에 들어서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입고 당일 출고는 필수. 깻잎을 출하하는 손놀림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산지에서의 다양한 노력으로 깻잎 매출액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루 2에서 3톤가량의 물량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2톤이요? 네. 2톤에서 3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깻잎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줄은 몰랐어요. 네. 포장을 마친 깻잎은 전국 각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매되는데요. 명품 추부 깻잎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타 지역보다 10에서 15%가량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하고요.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미주 지역으로 해서 1년에 150만 불 넘는 물량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우리 인상 추부깻잎. 저도 앞으로 맛있게 더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많이 드셔야 되죠. 그래서 깻잎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 음식을 식당에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와, 저 그럼 바로 가봐도 되나요?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깻잎과 찰떡궁합을 이룬다는 음식은 바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삼겹살입니다. 케이푸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삼겹살이고요. 저 삼겹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깻잎이잖아요. 궁합이 찰떡궁합이거든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아니, 이 조합, 이 맛은 진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오, 깻잎. 이거 제가 따고 온 그 추부 깻잎이죠? 그러죠. 이거 구약이야. 진짜 향긋하다. 아주 향긋하죠? 이번엔 깻잎에 흰 쌀밥만 넣고 쌈장 조금 추가해서 맛보는데요. 구수한 밥과 향긋한 깻잎이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아니, 진짜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이 맛이죠. 그 맛이에요, 바로. 깻잎하면 장아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은은한 깻잎 향과 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고춧가루의 매콤함까지 밥을 부르는 진정한 밥도둑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뭐 매콤함과 그 짭짤함과 이 감칠맛의 조화가. 아니, 이거 뭐 비법 소스가 들어갔나? 그게 아니고 깻잎이 맛있어서. 진짜 추부 깻잎은 이 향이 남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밭에 가서 따는 거 보고 농사 지시는 거 보면 더 맛이 나요. 얼마나 노력하고 그럼 소독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일일이 다 벌레 그거 해서 해는 거 보면 너무나 이거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깻잎의 최고의 파트너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을 깻잎에 올리고 쌈을 싸 먹으면 그 맛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이게 진짜 아는 맛이 무서워요. 그렇죠. 아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입에 막 침이 싹 고이실 것 같은데 그 맛이에요, 그 맛. 이게 부드러운 고기에 그 고기를 은은하게 감싸는 그 깻잎의 향이 와, 고기도 너무 맛있지만 이 고기를 싸먹는 깻잎까지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와, 진짜 3인분, 4인분 먹고 갈 것 같아요. 보통 손님들 한 3인분 이상 드셔요. 이번엔 생깻잎 위에 초절임 깻잎을 올린 후 삼겹살을 얹어 맛을 보는데요. 두 가지 깻잎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더욱 식욕을 자극합니다. 너무 맛있어.
낙지에 삼겹살을 싸먹는 맛도 일품인데요. 깻잎 하나로 이렇게 다채로운 맛의 조합이 펼쳐집니다. 똑같은 깻잎인데 식감이 다르죠? 달라요.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저거 이거 다르고. 특히 여자들은 더 많이 먹어야 돼. 왠 줄 알아? 피부에도 아주 좋아요. 내 피부 좋지 않아요? 근데 깻잎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한번 봐요. 진짜요? 어머니 이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깻잎을 많이 먹었어. 몸에 좋은 깻잎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말해 뭐해. 맨날 먹는 거지만 맛이 있어요. 큰일이네. 기름값 많이 들게 생겼어요. 왜요? 아니 고기 먹으러 금년까지 오게 생겼잖아요. 너무 그게 뭘 맛있어가지고. 걱정을 해. 내가 기름값은 DC해줄게. 아이 디스해주지 마시고 저 요 깻잎 작았지. 네. 이거 두세 그릇씩 먹어도요. 눈치 주지 마세요. 아이고 암만 많이 먹을수록 좋지. 정말요?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꼭 와. 농민들의 든든한 효자 작물이자 수출 역군으로 거듭난 추부 깻잎. 맛과 향, 영양까지 사로잡은 우리 식탁의 팔방미인인데요. 새봄 추부 깻잎으로 향긋한 밥상을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인구 절벽 시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신입생을 못 받기도 하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 실감되는 상황. 2040년이면 전남 인구는 지금의 181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20만 명이나 줄 것이라는 통계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도 끝에 위치한 해남의 한 마을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고비고비 두륜산 자락을 따라 마을을 이루고 있는 해남 북일면입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기존의 학생 수가 22명이었는데 최대 56명까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이 34명까지. 아무래도 그 지역의 힘이 아닌가, 그리고 주변의 기관들에서 많은 협력적인 이런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이 가장 크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북일초등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폭발적인 학생 수 증가로 전국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재작년에는 한 반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오니까 유치원이 두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1학년이 15명이었어요. 향후에 한 7, 8년은 절대 가만히 있어도 폐교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헌신적인 활약 덕분에 기꺼이 북일면의 주민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건데요.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인구가 무려 150명. 무엇이 매력이었을까요? 첫 번째 계기는 이제 남편이 이제 해남에 한번 오게 됐는데요. 그거 해남에 와서 이제 자연을 보고서 너무 반해가지고 계속 이제 귀농을 하고 싶다고. 네, 이제 두 번째 계기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랑 좀 더 자연 환경에서 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바라며 또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마음이 이끌려 오게 된 분들인데요. 도시가 아닌 시골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 부모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습적인 면은 사실은 공교육이니까 저희가 조금 욕심부리면 해남 시내에 나가면은 학원은 다닐 수 있는데 문화적인 여건이 사실은 여기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게 사실 조금 컸는데 그거 외적으로 눈 떠서 아침부터 볼 수 있는 환경이나 가까이 있는데 바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광활한 자연은 때론 아이들이 뛰어들 수 있는 벗이 되고 때론 그 신비함으로 압도하는 스승이 됐습니다. 좀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교육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선 안 된다 하면은 당연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솔직히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그 주변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개성을 살려 자라기를 바란 부모들은 이곳이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이가 자기 주관의식 컸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떠한 놀이를 할 줄 아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학교에 처음에 왔었을 때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여기는 숲속이야.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호기심 많은 4살 은유리도 북일면 작은 마을 예쁜 집이 꼭 품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진취적으로 자라나기를 바란 부모님의 결정에 형제는 조금 더 자유롭고 다채로운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유리의 존재가 마을과 이웃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많은 아이들의 입학이 북일초등학교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안겨줬는데요. 재작년 기준으로 학교가 굉장히 삭막했다면 조용하고 올해 또 작년 올해 이렇게 저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왁자지껄하고 신나고 재밌고 교직원들도 힘이 나는 그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찾아온 이분들. 그런데 집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주거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장 좋은 형태로 고쳐드리거든요. 물론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고치다가 좀 부족하면은 이 지역을 살리고자 같이 힘써주셨던 동문회, 동창회, 향후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많이들 도와주세요. 주민자치회가 지역민으로부터 임대받은 집을 직접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인 만큼 단열과 전기 배송 같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하는데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제 편의시설 면에서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층간소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주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저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골 생활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조용하고. 입주민들은 오랫동안 생활할 내 공간을 직접 꾸미기도 했는데요. 푸근하게 안아주는 이곳에서 두고두고 지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오늘부터 새학기가 시작됐거든요. 지금 애들이 없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쿠터를 타서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캐는 게 저희 아이들의 일상이었어요. 막내까지 셋이 가서.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대전에서는 흙이나 이런 걸 제가 못 만지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껏 놀고 다치지만 말아라. 그 얘기를 제가 입에 달고 사니까 저희 막내가 이젠 하는 얘기가 나 안 다쳤어. 그게 이제 넘어져 놓고서 나 안 다쳤어. 흙투성이어도 그런 거는 좋더라고요. 도시와 다른 점에 불편함은 있지만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해남 북일살이 3개월 차 남편 승훈 씨는 이 결정이 앞당겨 내린 것일 뿐 예견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좀 더 행복할까? 아니면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40대 말 이제 50대에 들어서야 되는 나이인데 중소기업에서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정년퇴직을 하면 주머니에 남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당장은 마을과 어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무용을 전공한 혜미 씨는 일자리 문제를 조금은 해결했는데요. 바로 새학기부터 어린이 무용반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껏 기대하고 있는 혜미 씨. 북일면의 주민으로 살아갈 혜미 씨는 지역을 위한 재능 기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둘 다
현대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잘 돼서 어린이 무용 수업을 하나를 맡게 됐어요. 북일면에는 혜미 씨처럼 이곳에 정착해 어울려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온 현정 씨도 소통과 어울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요. 제가 지원 사업으로 오픈을 하기도 했거든요. 교육도 계속 지원 사업에서 지원비로 추가로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게 제가 그거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북일면으로 온 지 올해 1년 차에 접어든 현정 씨에게 최근 작은 고민이 생겼는데요. 바로 아들 승훈입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살던 도시 아파트 놀이터와는 달리 승훈이는 학교 밖에서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게 고민이었는데요. 학교 안에서는 잘 놀죠. 근데 이제 학교 하교하거나 아니면 주말, 방학 때는 친구들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밖에서 뛰어놀 수 있을 줄 알고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오히려 친구들을 더 많이 못 만나니까 그걸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승훈이의 나이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직 없는 점도 고민입니다. 주민을 모집하고 선생님을 모시는 등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자체에서 특히나 이 지방의 지자체가 아닌 중앙 그 관청에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늘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항상 제약사항이 발생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런 대응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 아래 핏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예산 부족으로 이주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군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중앙정부가 힘을 보태면 더 많은 젊은이와 아이들이 북일면에 정착해 활기를 더할 수 있을 텐데요. 내려가서 입학 취소를 하게 됐어요. 입학 취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궁금증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분이 같이 왔어요. 이처럼 벌써 입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이 해남 북일행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일면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지속됐으면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아무 연고가 없어요. 이분들은 오로지 주민 자치만 믿고 왔거든요. 근데 주민 자치라는 건 자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도움되는 걸 여러 가지로 해준다면은 크게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훈 씨 역시 또래 친구들의 유입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데요. 승훈 씨에게 이곳은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재도약하는 곳. 새로운 일을 벌이기 딱 좋은 곳입니다. 조금 지친 친구들, 이제 70년대생들이 이제 굉장히 지쳐 있을 나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80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70 정도만 살아도 60 정도만, 그러니까 노력을 한 60 정도만 한다고 해도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않고 와서 해보면, 저도 아직은 몰라요.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구상도 하고 사고도 한번 쳐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주위 또래들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오라고 하고 싶어요. 새 아이의 엄마이자 20년 차 간호조무사였던 희정 씨도 이웃은 언제나 웰컴.
저는 항상 웰컴이라고 말을 해요. 언제든지 지금 직장에서도 내려오면서 해남으로 같이 가자 하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단 많았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엄마들 다들 제 주변 다 엄마들이니까 교육적인 부분도 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또 좋겠다, 부럽다 이런 여기도 많으면 전 항상 내려와. 내가 집은 일단 제공은 해줄게 하고 얘기는 하는 편이고요. 저는 적극 추천해요. 강원도, 경기도, 대전에서 각자 출발해 해남에 도착한 사람들. 이분들에게 해남은 새로운 시작과 도약, 자유의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곳에 모인 많은 젊은이들. 인구절벽의 시대,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북일면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예쁜이 안녕. 이쁜아 오늘 기분 어때? 기타 가지러 간다. 소들이 제 기타 노래 소리하고 하모니카 소리를 좋아해요.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안녕. 제가 하는 거는 콘서트가 아니고 콘소트, 소들을 위한 콘서트 이 말이죠.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면 좀 우울하잖아요. 나도 우울하고 소들도 우울하고 그냥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데 얘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라. 소리도 지르고 꼬리도 흔들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안 들려주는 그룹. 그러니까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이 더 활기차고 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김광석 일어나, 그 다음에 트로트 빠른 노래, 찬송가, 가스펠송 빠른 노래를 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소도 IQ가 개처럼 한 6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감성 지수가 있다는 증거죠. 예. 소풍 같은 인생도 오약 같은 친구도 내 만생의 사치인가 봐. 인생은 지금부터 신나게 살아보자.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운 지 40년 되셨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축산과를 졸업했고, 또 대학에서 이제 음악 동아리를 접하게 되면서 노래 심취하게 됐고, 그리고 제 꿈을 따르자니 부모님이 울고, 부모님께 효도하자니 내 꿈이 안 되고, 그럼 좋다. 두 가지를 잘하자. 소도 키우고, 네, 노래도 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열심히 연습하시네. 이야. 자, 둘 다 튜닝 하셨나요? 네,
네. 4차원인데 약간 5차원인데요. 5차원인가요? 음악 하는 거 보면 기타 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참 열정적이고 중국 노래자랑에서도 그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황쌤하고 노래 한 불렀는데요. 와,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가수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우리 동호회 회원으로서 참 이게 본보기가 되고 있고요. 시작. 힘이 빠졌어요. 다 시작. 깨끗해요. 꺽지쌤 시작. 너무 화려하죠, 그죠? 왜 그런지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제 생활의 50%가 음악입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처졌던 기분들이 이제 살아나고 생동감 있고, 제가 아프다가도 노래 부르면 나아져요. 이게 이 음악의 힘이거든요. 생각하면 추억은 사진 한 장 마음에 불을 밝혀 사랑이 온다. 소외에도 제가 정성을 다해야만이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또 노래도 취미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만이 제 생활이 윤택해지겠죠. 예, 제가 매년마다 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관석 거리에서 또 소극장에서. 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죠. 예. 분위에 있는 살아온 이야기 마을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전래놀이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를 가르쳐준 선생님 아들이 백혈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한 12년 됐는데 계속 매주마다 여기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봄봄봄봄이 왔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어 이 봄이 가기 전에. 함성 크게. 소만 키우면 너무 단조로워. 우울증에 걸려요. 소 키우다가 우울증 그래서 한번 봤어. 그러니까 그걸 제가 탈피하기 위해서 소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또 봉사도 하고 있고, 또 행사도 나가고 있고, 이런 거죠, 사실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들과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 못 가져서 애들이 불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빠를 이해해주고, 아빠가 소일에 충실하고 아빠 하고 싶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봐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시작.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혈병 친구 한우를 돕기에 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봄이 오고 했는데 봄봄봄 노래 불러주시고 하니까 봄 기운도 많이 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나들이 나와서 저희 아들이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백혈병 환우도 돕고, 아이들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던져 하나. 오! 두 번째 던져. 오! 오! 하나. 둘.
둘, 셋, 넷. 인생 목표가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웃음 치료를 통해서 웃음을 더 널리 전파하고 싶고 또 1집 싱글 앨범을 냈으니까 대중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리 오세요. 아이고. 그래, 이쁘나? 많이 먹어.